날카로운 칼날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듯 오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미영은 손목에 통증이 느껴져도 멈출 수 없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시댁 명절이라는 한국 여자들에게 1년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다. 오늘만 참자. 이번 명절도 웃으면서 넘기면 돼. 미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38의 나이에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됐다. 다른 주부들이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미영은 이미 오늘 팔반찬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았다. 시댁에 갈 때만큼은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옆방에서 남편 태연이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다. 미영보다 2살 많은 40살의 태연은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좋은 남편이고 다정한 아버지였지만 시댁 앞에서는 왠지 기가 죽어 보였다. 벌써 일어났어? 나도 도울게. 태연이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그냥 씻고 준비나 해요. 미영은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시댁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특히 동서 유진에 대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조여왔다. 유명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는 유진은 미영과 동갑내기였지만 시댁에서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미영은 시계를 봤다. 6시 30분. 딸 수진이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엄마, 쿠팡이 왔어. 상자를 열자 고급스러운 한과 세트가 나왔다. 명절 선물이었다. 미영은 메시지 카드를 확인했다. 어머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연구실에서 바빠 직접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유진 올림.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데 유진은 비싼 선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다. 그리고 그게 더 환영받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태연이 다가왔다. 괜찮아? 응, 괜찮아. 미영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 우리도 선물 사러 가야 할까봐. 당신이 직접 만든 음식이 최고의 선물이지. 태연이 다정하게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자신의 반찬 가게에 자부심이 있었다. 작지만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가게였다. 그런데 왜 시댁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거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다. 출발할 시간이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오늘도 웃으며 참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시댁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미영의 얼굴에는 이미 완벽한 미소가 준비되어 있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70 넘은 나이에도 곧게 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했다. 왔구나. 이렇게 일찍 오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반가움보다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더 강했다. 미영은 커다란 보자기에 싼 음식 바구니와 함께 유진이 보낸 한과 선물 세트를 내밀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제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유진 동서가 어머님께 보낸 선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으로 배달되었어요. 박 여사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음식 바구니는 대충 받아들면서도 한과 선물 세트는 양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아이고, 우리 유진이가 이런 걸 다. 비싼 거겠네. 미영은 시어머니가 자신이 준비한 음식보다 유진의 선물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거실에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시동생 부부가 이미 와 있었다. 박 여사는 서둘러 유진의 선물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장을 풀었다. 유진이는 오늘 못 온대요? 미영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한과를 꺼내며 대답했다. 응, 중요한 연구 때문에 바쁘대. 전화가 왔었어.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더라. 박 여사는 한과 하나를 맛보더니 감탄했다. 역시 유진이는 뭘 해도 달라. 이렇게 좋은 걸 보내다니. 그러고는 미영을 향해 손짓했다. 미영아, 이리 와서 음식 준비 좀 도와줘. 태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은 괜찮다는 듯 살짝 웃어 보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어차피 익숙한 상황이었다. 부엌에서 미영이 가져온 반찬들을 풀어놓자 시어머니가 하나씩 살펴봤다. 이거 전부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님.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내가 장사를 하니까 이런 건 잘하지. 근데 말이야. 미영은 이어질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가게는 장사일 뿐이야. 유진이처럼 연구원이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 그 아이는 이번에 새 약품 개발에 참여했대. 대단하지 않니?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말은 명절마다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다. 미영은 태연이 부엌에 들어오는 걸 보고 얼른 표정을 가다듬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영이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말은 했다. 미영은 남편에게 고마웠다. 박 여사의 말에 부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미영은 물을 썰던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했다. 내가 틀린 말했니? 유진이는 사람들 병 고치는데 도움되는 일을 하는데 반찬 가게가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미영은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람들 먹거리에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해요, 어머님. 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거실로 나가버렸다. 태연이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들어 더 심해지신 것 같아. 미영은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다 익숙한 일이에요.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달랐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시동생 부부가 유진이 보낸 한과를 맛보며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역시 유진이가 보낸 거라 다르네. 비싼 거 같은데 어디서 산 거래? 연구원 월급이 괜찮은가 보네. 미영은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명절 음식 준비를 계속했다. 30분이 지나고 상이 거의 다 차려졌을 때 미영의 전화가 울렸다. 반찬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다.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명절이라 가게가 쉬는 날이에요. 네, 내일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누구랑 통화했니? 손님이에요. 명절 연휴 끝나고 대량 주문하신다고. 박 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전화는 가게 열 대 받아. 명절에 가족들 있는데 일 얘기는 하지 마.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상 위에 펼쳐진 음식들을 둘러보았다. 음식은 잘 만들었네.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런 건 잘하지. 칭찬 같은 비난이었다. 미영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상을 모두 차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시어머니는 유독 미영에게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다. 미영아, 물 좀 더 가져와. 저기 김치 다른 것도 있지? 그거 좀 가져오고. 젓가락 더 가져와. 미영은 묵묵히 시어머니의 요구에 응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다. 한 번도 제대로 앉아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오가며 시중을 들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신우이가 물었다. 참 유진이는 언제 온대?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못 온대. 연구실에서 중요한 실험이 있다나. 전문직이라 참 바쁘네. 그리고는 미영을 향해 말했다. 너는 가게 쉬는 날이라도 있지. 유진이는 연구가 중요할 땐 밤새도 일해야 해.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녀도 가게 준비로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걸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장사꾼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들이 설거지를 시작할 때였다.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는 너는 쉬어라고 하면서 미영에게는 미영아, 너가 다 해. 라고 말했다. 미영은 또다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참는 것, 그것이 그녀의 오랜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3시. 아직 긴 하루가 남아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유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유진이 이번에 논문도 발표했다며? 대단하지. 맞아요, 어머니. 국제학술지에 실렸대요. 저번에 보니까 영어로 된 거더라고요. 미영은 한숨을 삼키며 거실로 들어갔다. 태연이 그녀를 보더니 자리를 조금 옆으로 비켜주었다. 하지만 미영이 앉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미영아, 차 좀 타와라. 미영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누구지? 시어머니가 물었다. 태연이 문을 열자 유진이 서 있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유진아, 오늘 못 온다고 하지 않았니?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일어났다. 유진은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으로 들어오며 미소 지었다. 연구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요.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 여사는 유진의 양손을 잡고 반겼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바쁜데 이렇게 왔구나. 얼른 들어와 앉아. 미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를 준비했다. 유진은 우아한 몸짓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선물 잘 받으셨어요? 유진이 물었다. 그럼. 정말 맛있더라. 어디서 산 거니? 비쌌겠다. 유진은 품위 있게 웃었다. 특별한 곳이에요. 연구실 선배가 알려준 데서 샀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을 부엌에서 불렀다. 미영아, 빨리 차 가져와. 유진이 목마르겠다. 미영이 차를 내오자 유진이 미영을 향해 웃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응, 그럭저럭. 미영은 짧게 대답했다. 유진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 요즘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항암제 연구인데 성공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는 미영을 흘끗 보며 덧붙였다. 우리 집 며느리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미영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형님처럼 집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박 여사는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음식 같은 건 미영이가 하면 되지. 그러더니 갑자기 유진의 손을 들여다봤다.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실험실에서 약품 다루느라 그런가? 유진은 겸연쩍은 듯 웃었다. 네, 실험 때문에 장갑을 자주 껴야 해서요.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유진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미영을 향해 말했다. 미영아, 핸드크림 좀 가져와. 유진이 손이 다 상했잖아. 유진이 황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무슨 소리야? 연구원이 손까지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더니 미영을 보며 덧붙였다. 너야 반찬 가게 하느라 손 거칠어도 상관없지만 유진이는 달라. 미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숨이 막혔다. 태연이 불편한 기색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미영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형님은 늘 손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네요. 반찬 가게 하시느라 힘드시죠? 미영의 가슴에 무언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직접적인 모욕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거들었다. 그러게. 유진이는 연구원이라 바빠서 집안일 못해도 이해해.
넌 장사꾼이니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미영의 두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기름 냄새. 그녀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흔적을 비웃는 말이었다. 미영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손님들에게 정성 담긴 음식을 만들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손이었다. 태연이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항상 미영이를 무시하세요. 유진이만 칭찬하시고. 그게 얼마나 미영이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미영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반찬 가게 하나 한다고?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울렸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운영하는 건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내 세 곳의 대형마트와 납품 계약을 맺었고 직원도 5명이나 있어요. 작년부터는 온라인 판매도 시작해서 전국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유진의 표정이 변했다. 미영은 계속했다. 저도 밤새 일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시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음식 만들고 배송 챙기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태연이 미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용기가 솟았다. 그리고 제 손에 배인 이 기름 냄새는 제가 성실하게 일한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까 통화했던 건 대형마트 담당자였어요. 우리 반찬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주문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태연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미영이는 가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매출을 5배로 늘렸어요.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반찬 가게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미영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제가 하는 일이 어머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으로 행복해하니까요. 유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영은 유진을 바라봤다.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해. 하지만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야.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생전 처음으로 시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말한 것이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미영이 반찬 정말 맛있더구나. 내 회사 동료들도 다들 칭찬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시도였지만 이미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영은 태연의 손을 꼭 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미영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더 당당하고 더 강해 보였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영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했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거실로 돌아오는 미영을 향해 태연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소파 끝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고 유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신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미영이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아, 내 가게가 그렇게 잘 되고 있었니?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작년부터 많이 성장했어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니?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말해도 별로 중요하게 여겨주실 것 같지 않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우리 동네에서도 미영이네 반찬 얘기 많이 들리더라. 김 부장 부인이 맨날 사먹는다고 자랑하더구만. 태연이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아버님, 미영이 가게는 지금 예약 없이는 인기 반찬은 살 수도 없을 정도예요. 오전에 오픈하자마자 다 팔려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미영을 다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어렸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미영은 유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도 내가 하는 연구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 우리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거지. 유진의 표정이 풀어졌다. 사실 제가 좀 부러웠어요. 형님은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시잖아요. 저는 회사에 묶여 있는데. 미영은 놀랐다. 유진이 자신을 부러워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내가? 하지만 너는 전문직이잖아. 모두가 인정하는. 유진이 한숨을 쉬었다. 연구원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상사 눈치 보며 야근 많이 하는 회사원일 뿐이에요. 형님처럼 자기 사업체를 성공시킨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죠. 미영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유진에게 진심 어린 말을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미영은 유진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사실 미영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태연에게 쏠렸다. 미영도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미영이네 반찬 가게는 이제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법인 설립을 마쳤고 내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프랜차이즈라고? 태연은 미영의 어깨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벌써 문의가 10여 건 들어왔어요. 미영이가 개발한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로 전국 체인을 만들 거예요. 시아버지가 감탄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미영은 남편의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프랜차이즈 계획은 사실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시댁에 말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태연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유진이 진심으로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키우셨어요? 미영이 대답하기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그럼 수입은 얼마나 되니? 태연과 미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태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어머니, 미영이는 지금 유진이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거실에는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영은 태연의 솔직한 발언에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미영이는 이제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법인 설립하고 나서는 더 늘어날 거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유진의 표정도 복잡했다. 미영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다. 돈 얘기로 서로를 비교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하지만 태연은 멈추지 않았다. 왜요? 어머니가 늘 유진이와 비교하시잖아요. 이제 사실을 아셔야죠.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미영은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다. 사실 수입보다 중요한 건 일의 보람이에요.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날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다. 미영은 반찬 가게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대형마트 납품량이 늘면서 직원도 한 명 더 채용했다. 그날 오후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미영은 잠시 당황했다. 설날 이후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거의 없었다. 무슨 일인지 말씀 안 하셨어? 아니,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녁에 오신다고 해. 미영은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태연과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미영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미영아, 사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작았다. 미영은 시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드렸다. 태연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은행 대출 서류와 독촉장이었다. 창호가, 내 동생이 사업에 실패했어. 내가 보증을 섰는데 이제 갚을 돈이 없어. 미영은 서류를 살펴봤다. 2천만 원의 대출금과 연체 이자가 적혀 있었다. 독촉장에는 다음 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내 아버지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퇴직금으로 다른 빚을 갚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미영은 태연과 눈빛을 교환했다. 태연도 이 상황을 처음 듣는 듯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설날에 들은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서.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너밖에 없어.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다. 늘 자신을 무시하던 그 손이 이제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어머님이 정말 급하신가 봐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몇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모아둔 자금이었다.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장사꾼 며느리 돈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 몰랐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아. 미영은 미소 지었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영의 핸드폰 화면에 찍힌 금액을 보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연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미영아,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내일 은행에 같이 가요. 대출금 상환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 돈은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고 모아둔 거잖아. 괜찮아요. 사업은 조금 미뤄도 돼요. 어머님 문제가 더 급하니까. 시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니? 그동안 널 얼마나 무시했는데. 미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미영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진정하시고. 시어머니가 차를 받아들며 미영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늘 미영을 위아래로 훑던 그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가득한 눈빛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몰랐어. 장사꾼이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미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실패도 많이 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어느새 가게가 자리를 잡게 됐어요. 태연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영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해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난 그저 대학 나온 유진이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지 못했구나. 미영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랫동안 바랐던 인정이었다. 어머님, 유진 동서도 자기 분야에서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그저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미영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한참을 침묵하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 겉모습만 보고 너희를 판단했어. 학벌이나 직업 타이틀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건 성실함과 마음가짐인데. 태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 이제 알게 되셨으니 됐어요. 다음 날 미영과 시어머니는 함께 은행에 갔다. 미영이 2천만 원을 이체하고 대출금 상환 절차를 마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곁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켜봤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미영의 팔을 잡았다. 미영아, 나중에 꼭 갚을게. 창호가 다시 일어나면.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은행에서 나와 미영은 시어머니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점심을 함께하며 그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미영의 사업에 대해 물었고 미영은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한 달 후 미영의 집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다. 시어머니가 직접 자리를 마련했다. 자리에는 유진도 와 있었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은 우리 며느리 미영이를 위한 자리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미영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했다. 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하지만 진짜 힘은 성실함에서 나온다는 걸 미영이가 보여줬어. 앞으로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딸로 여기고 싶구나. 유진도 미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형님,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미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바라던 인정과 화해의 순간이었다. 태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미영의 가족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미영을 무시하지 않았고 유진과도 진정한 자매처럼 가까워졌다. 무엇보다 미영 자신이 달라졌다. 더 이상 자신의 직업과 성취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계획보다 반년 늦게 시작됐지만 오히려 더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첫 가맹점 오픈식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유진도 함께했다. 그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미영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